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1일 보훈의 달인 6월의 첫날입니다. 결국은 누누이 통과가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코멘트에 써왔던 미국의 국채 추가 발행 한도는 하원에서 314대 117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언론에서 공포 분위기 조성하던 이 문제는 2025년 1월 1일까지는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코로나19가 시작이 된 이래 한국에서는 총 37,784명이 사망을 했으며 오늘부터는 확진자의 의무의 격리도 없어지고 코로나19의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을 했으며 2020년 2월 23일에 설치가 되었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이죠.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소문난 잔치 먹을 거 없다고 국제협상 타결 뉴스가 나오니까 주식이나 주가 지수는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개별 종목들도 보면은 테슬라는 새로운 모델의 업그레이드를 인기 모델이죠. 업그레이드돼서 출시한다고 하기도 했고 또 메타는 제가 사실 여기다가는 첨부를 못하지만 저희 카페에 있는 데는 첨부를 했습니다. 좀 이상하게 생긴 헤드셋 차세대 VR 헤드셋을 10월에 출시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최근에 많이 올랐던 구글은 좀 빠졌습니다만 새로운 업그레이드가 된 맥 컴퓨터를 출시한다는 애플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공경에 처했던 사우디의 국부 펀드가 주주인 전기차 회사가 있어요. 루시드라고 제가 여러 번 코멘트 썼습니다만 돈이 없어가지고 4조 원을 추가로 사우디 국부 펀드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주가가 0.65% 상승을 했지만 이 뉴스가 나온 이후로 얘네가 돈이 없구나라는 것 때문에 8.76% 하락을 했습니다. 이 회사 올해는 25.7% 주가가 오르고 있지만 작년에는 60.21%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만 전기차의 시대가 오는 것은 맞습니다. 대세는 전기차입니다. 그러나 옥석을 가려야 할 필요가 많아요. 중국산 전기차, 베트남 전기차, 한국, 미국, 유럽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 신경 쓰기 싫다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배터리 회사가 반드시 사야 하는 양극재를 만드는 소재를 만드는 거죠.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 별로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던 그래서 상승하기 전에 주식을 팔아버려서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캐시우드나 또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반도체 회사들의 공매도를 쳤던 사람들은 지금 최근 엔비디아 주식의 상승을 인하여 상당히 많은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공매도라는 것은 특히 개인 투자가들은 절대로 함부로 쉽게 해서는 안 되는 투자의 방식입니다. 현재 중국의 경제 회복이 늦어지자 중국의 지수가 하락하고 있거든요. HSC라든지 CSR300이라든지 또는 개별 주식이라든지 반면에 한국의 코스피는 연중 최고치를 치고 있고 인도도 최고치를 치고 있고 일본도 제가 얼마 전에 썼듯이 니케이 225가 30년 이래 최고치를 찍었지 않습니까? 세계의 투자가들이 지금 아시아 투자하는 사람들은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투자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진핑은 믿고 2년 내지 3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면 중국에 투자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저는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처음으로 발표했네요. 정부에서. 작년 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식은 총 주택의 0.4%, 국적별로는 중국이 53.8%, 미국이 23.9%, 캐나다가 7%, 대만이 3.9%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아무래도 수도권이겠죠. 73.6%가 수도권에 살고 있고 93.5%가 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요새 얘기하고 있는데 네팔의 셰르파가 지금 사진을 여기는 못 붙이지만 저희 카페에는 2개 다 올려놨습니다. 네팔의 셰르파가 에벨산 정상 아래에서 아주 성공 확률이 희박한 구조 작업을 해가지고 실종이 됐던 말레이시아 등산가를 끌어내려갖고 등에 지고 내려오는 모습을 찍혔어요. 예. 그래서 지금 온라인에서는 지금 셰르파의 그 싼 임금과 노동력과 희생에 대한 논쟁이 지금 막 불타고 있습니다. 서방 세계 니네들의 그 정신 승리를 위해서 수많은 네팔의 셰르파들이 고생하고 죽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네팔의 정부가 많이 팔아먹어서 다 비싼 돈 주고 등산하는 그걸 팔아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셰르파한테도 돈을 주면 된다. 그거는 서방 세계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네팔 정부의 문제다. 이러고 지금 엄청나게 온라인에서 불타고 있는데 반면 또 다른 사진을 보면
에베레스트 정상 바로 아래에서 대기하는 사람들 사진입니다. 이게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지난주에 헝가리의 유명한 등산가 한 명이,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니까 셰르파도 없이 산소통도 없이 무산소로 거기를 올라가다가 대기하고 있었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간다고 제가 어제 썼습니다만, 그 많은 사람들 산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에베레스트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에베레스트산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산들 많죠. 무슨 안나푸르나고 루체고 뭐 많죠. 거기도 지금 대기하면서 죽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고요. 그리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공적 연금 운용사인 한국의 국민연금이 이제부터는 해외 및 대체 투자 자산에 대한 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8년까지 국민연금은 총 자산의 55%를 주식에, 30%는 채권에, 15%는 대체 투자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6대4, 6은 채권, 4는 주식, 또는 요즘은 7대3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거꾸로 5대3으로 가고 있네요. 하여튼 올해 3월 말 현재 총 투자 자산이 953조 2천억입니다. 엄청 크죠. 근데 국민연금은 현재 올해 3월 말 주식에 42.6%, 채권에 40.8%, 대체 투자에 16%를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 51.3%가 국내 투자하고 있고 48.7%를 해외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8년부터 작년 말까지 연평균 누적 수익은 5.11%. 이건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훨씬 더 높아야 됩니다. 훨씬 더 주식시장이 박살 올라간 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작년에 수익률은 역대 최저치인 8.22% 하락을 했습니다. 뭐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해 본다면 일본의 연금은 4.8% 마이너스, 캐나다는 5% 마이너스, 노르웨이가 굉장히 큰 세계 최대죠. 그 국부 사이즈로 14.1%, 네덜란드가 17.6% 마이너스를 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총 손실액이 79조 6천억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싱가포르 에어라인은 7월 1일부터 크리스 플라이어 멤버한테는 이코노미나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에서도 무제한으로 와이파이를 할 수 있게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비즈니스 클래스나 퍼스트 클래스 사람들 또는 크리스 플라이어였나? 되게 높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한테만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자동차 회사인 지리 자동차도 수입과 현지 제조를 위해서 동남아의 디트로이트라고 불리우는 태국 시장이 들어간다고 발표했어요. 이미 태국에는 BYD를 포함한 다수의 중국 전기차 회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우를 포함한 많은 지역에 미사일을 쏘고 있고, 특히 댐을 폭파시켰고 홍수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반면에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로 이제 드론 공격이 막 있으니까 더 강한 방어에 힘을 쓰라고 했고, 러시아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전함, 우크라이나의 전함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필수 불가결한 약들 중에 항생제라든지 항암제라든지 심리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거 5년 이래 최대치로 부족한 현상이에요. 이런 걸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죠. 과거 코로나 때. 그래서 이유를 찾기 위해서 국회와 백악관에서 조사를 시작했으며, 여전히 사람들이 이제 처방전을 두고 약국에 가도 약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막 다른 주를 찾아라, 대체 약은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막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79세인 배우 로버트 드니로가 7번째 아이를 보았다는 것을 제가 코멘트에 썼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나이가 더 많은 82세의 배우 알파치노가 29세의 여자친구한테서 4번째 자식을 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46년 5월생인 그 배우 김용건 씨 있잖아요. 하정우 아빠. 작년에 76세자, 올해 77세니까 작년 76세에 39세의 나이 차이가 있는 여자친구 사이에서 아이를 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외국에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또 즐거운 목요일 보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